우울할 때는 기분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세요. 행동 활성화 치료에서는 이런 형태의 활동을 outside in, 밖에서 안으로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감기는 약을 먹어야 낫듯이 우울할 때에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특정 행동이라고 하는 처방, 이 처방전에는 두 가지 종류의 행동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매달 2,000명이 사용하고 있는 비약물 심리치료 프로그램 디스턴싱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홍승주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영상 늘 잘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과도 거리를 두기로 하면 그럴 수도 있나요? 저는 우울감이 한번 몰려오면 거기에 잠식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들이 너무 많은데요. 반추와도 거리를 둘 수 있고 생각은 내가 아닌 거면 감정도 내가 아닌, 그래서 우울감도 내가 거리를 둘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번 우울감이 몰려오면 제가 절대 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아요. 다들 살면서 한 번쯤 언젠가는 이런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 또한 주말을 이런 식으로 보낸 적이 이따금씩 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뭘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딱 10가지 조언만 밀도 있게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10가지만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기로 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감정은 나가 아닙니다.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감정은 내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의 현상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그것이 나를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눈을 감고 한번 지켜봐 보세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내가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하나의 심리적인 사건입니다. 분명히 나는 그 감정과 거리를 두고 디스턴싱해서 그 감정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과 나는 별개인 거예요. 그 말은 일단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감정과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긴 하죠. 그렇게 느껴지는 게 가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다양한 파도가 친다고 해서 그 파도가 바다인 건 아닌 거죠. 파도는 언제든 다양한 모습으로 칠 수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파도는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바다는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저 하나의 바다일 뿐인 겁니다. 감정과 나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감정과 거리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나는 감정과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감정과 별개의 선택을 해서 행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울할 때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로 하기도 하죠. 약속을 취소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유튜브를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편할 거예요. 에너지도 덜 쓰고 복잡한 일들을 마주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삶의 반경은 점차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해야 할 일들은 쌓여만 가고 성공 경험을 할 기회도 줄어들죠. 그러면 우울감이 더 깊어지겠죠. 그러면 또 회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감정은 한시적이라고 했었죠. 파도와 같다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감정에 끊임없이 매몰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 감정은 파도와 같이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그 감정에 매몰되는 것 같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회피라고 하는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끊임없이 강화되면서 악순환을 돌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될 때에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빠져든다면 이 회피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 그 행동을 하기로 하죠. 행동 활성화 치료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inside out,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은 기분이 드니까 친구를 만나기로 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기분과 정반대되는 활동도 제법 많이 합니다. 하기 싫어도 어떤 행동을 하고 정말로 그 행동을 해낼 때가 정말 많죠. 사실 매일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거나 등교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정말 활기찬 마음으로 등교를 해야겠어, 출근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계획해둔 바가 있고 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기로 합니다. 별로 회사에서 일들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들이 진척이 없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몸을 일으켜서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기로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성취감을 느낄 때도 있고 일이 제법 진척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죠. 행동 활성화 치료에서는 이런 형태의 활동을 outside in,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기분이 먼저 들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하다 보니까 기분이 따라오는 거죠. 회피를 벗어 던지려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할까요? 밖에서 안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제가 회피의 악순환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설명했었죠. 그 설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이 악순환 속에서는 영영 행동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분이 안 드는데 어떻게 행동하냐고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 매일 특정한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상황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감정과 무관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제 말이 떠오르면 진짜 그 사람의 말대로 내가 몸을 일으켜서 문 밖까지 나갔다가 올 수 있나? 그게 정말로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한지 실험을 해보세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우울할 때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분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운동을 꾸준히 하기, 앞으로는 내가 좀 몸을 더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가 아니라 월수금 저녁은 회사에서 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기로 한다 라던가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녁 7시에 운동을 하기로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게 쉬워져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싶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로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많은 분들이 내 감정과 무관한 행동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 말을 듣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감정이 들면 그것이 절대 불변한 사실이자 나를 대표하는, 나 자체를 의미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스턴싱해서 거리를 두고 그 감정을 그냥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해하고 나는 그와 무관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지 기분이 나아질지,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지를 먼저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늘리면 돼요. 쉽게 말해서 나만의 행동 처방전을 만드는 겁니다. 감기는 약을 먹어야 낫듯이 우울할 때에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특정 행동이라고 하는 처방, 그 행동이라고 하는 약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처방전에는 두 가지 종류의 행동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즐거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좋은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료 마시기처럼 내 감각을 환기해주는, 조금 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성취감을 주는 활동입니다. 침대 정돈하기, 설거지하기, 분리수거하기처럼 아주 간단하지만 해냈다, 끝마쳤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세요. 선생님, 그런 활동이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설거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분리수거하는 거 다 하잖아요.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곤 하는데, 우울할 때에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나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아주 작은 성취감을 주는 활동들을 먼저 시작해서 이 두 가지 활동들을 내 삶에 처방하고 그 비중을 점점 늘리면서 악순환에서 빠져 있었던 내 삶을 다시 선순환으로 만들기로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미 없다, 너무 사소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 성취감을 주는 활동 두 가지를 찾아서 그 비중을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무조건 매우 작게 시작하세요. 정말 작게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행동의 난이도를 정말로 실패하기 힘들 정도로 난이도를 낮게 낮춰서 시작하세요. 우리가 우울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1시간 운동하기, 책 한 권 다 읽기, 이런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준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이런 큰 목표는 나에게 부담감만 주고, 실패했을 때에는 결국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우울감을 심어주고 결국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행동 활성화 치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개는 마이크로 스텝을 권장하는데요. 1시간 운동하기가 목표가 아니라 운동화 끈 묶기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책 한 권 읽기가 아니라 책장에서 책을 꺼내서 자리에 앉아서 딱 한 페이지 읽기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겨우 그런 거 한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행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물고만 터주면 우리 몸과 마음은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쉽게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난이도의 활동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당장 거창한 목표로 어떤 행동을 달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악순환을 돌고 있다고 했죠.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게 목표예요. 선순환을 돌기만 하면 아무리 이 활동이 작더라도, 엄청 사소한 활동일지라도 선순환이니까 시간만 지나면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시간의 문제예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선순환을 만들어 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순환을 엄청 거창한 활동, 운동 1시간 하기, 헬스장에서 주 3회 가기, 책 한 권 다 읽기, 이런 식으로 잡으면 선순환 자체를 구조적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작은 활동으로 시작하세요. 만약 그게 반복적으로 되면 그 이후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선순환을 돌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행동을 지속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보상에 집중하는 능력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은 보상이에요. 이 보상이 잘 되어야지 우리가 그 행동을 더 자주 할 수 있게,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울할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는 보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스스로에게 박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겨우 설거지 하나 해놓고 뭘 뿌듯해하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따라서 행동을 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행동 직후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보상, 자연스러운 성취감, 즐거움에 주목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그 방향으로 놓아두기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깨끗해진 접시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시원함, 밖에서 10분을 걸을 때 피부로 와닿는 시원한 바람과 햇살, 그 느낌, 땀을 흘리고 샤워했을 때 그 개운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여서 주목하기로 하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제법 큰 기쁨을 줘요. 그러한 기쁨들에 주목하는, 그러한 기쁨들을 조명하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행동을 마치고 넘어가지 말고 10초만 시간을 내서 그 행동이 나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와 느낌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그 다음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료가 될 거예요. 만약 그런 자연스러운 보상을 찾기 힘들다면 인위적인 보상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면 게임을 10분 하기로 한다, 설거지를 끝내면 유튜브를 30분 보기로 한다, 이런 인위적인 보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인위적인 보상은 그 힘이 약해요. 훨씬 더 약합니다. 따라서 행동 그 자체가 주는 성취감, 즐거움에 주목하는 연습을 더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게 아주 간단한 설거지일지라도 이전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설거지를 해내는 것도 분명히 큰 보상이에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선순환을 잘 만들다가,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고 또 내가 보상을 느껴서 그 다음 좀 더 큰 행동을 하고 하다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은 실패할 때가 있을 건데요. 그 순간에 좌절하고 그 좌절에 주목하기로 하면 다시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자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나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계획의 난이도 조절 실패에 불과한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침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내뱉죠. 거봐, 너는 이거밖에 못하잖아.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생각은 내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의 그냥 말일 뿐인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다양한 제잘거림 중에서 하나일 뿐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은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두고 디스턴싱해서 거리를 두고 내 생각을 마치 남의 생각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나라는 사람의 결함이 아니라 단지 실험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과학자가 실패했을 때 난 나쁜 사람이야, 난 최악의 연구자야 이렇게 자책하지 않죠. 그한테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생긴 겁니다. 아, 이렇게 해봤더니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네, 실패하네. 그러면 다음번 행동 때에는 이걸 반영해서 다르게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이게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과학자가 되어서 실패를 하나의 도구로서 삼고 그 다음 행동에 이어서 난이도를 조절하고 계획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기라고 하는 목표가 실패했다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아침 8시라고 하는 시간이 나한테는 너무 가혹했을 수도 있고 산책이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지금 내 몸과 마음의 컨디션에 있어서는 제법 난이도가 높은 활동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후 2시에 집 앞에 편의점에 갔다 오기 정도로 난이도와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실패를 나에 대한 비난의 재료로 사용하지 말고 계획을 더 정교하게 하는 데이터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선순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악순환으로 빠질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도 머릿속으로 지레짐작하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요, 선생님? 그 말대로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내 머릿속의 생각이나 느낌을 믿지 말고 오직 직접 해본 행동의 결과로서만 생각을 하세요. 말보다는 무조건 행동으로서 검증하고 증명해보는 게 과학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과학자가 되어서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해보기로 하고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가설을 가지고 실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울할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내용들의 생각이 가득 찹니다. 연구를 해보면 우울증에 걸렸을 때, 불안장애 걸렸을 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생각의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우울할 때에는 지금 나가봤자 기분만 더 안 좋아질 거야. 친구를 만나봐야 피곤하기만 할 텐데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들이 막 차오르죠.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지 말고 계획된 행동을 취소하지 마세요. 생각은 나의 뇌가 만들어낸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이 하나의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그 생각이 정말로 맞는지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나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정말로 그럴까? 한 10분 정도만 나가서 어떤지 살펴보자.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느낌이 드네. 그러면 이 느낌을 품은 채로 그 느낌과 함께 그거 내버려 두고 청소기를 한 바퀴 돌리고 15분 정도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선택하기로 하는 겁니다. 생각과 느낌의 결과로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실험해보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지행동치료 관련해서는 온갖 서적들이 많죠. 좋은 서적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는다고 사람들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식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경험으로서 확인해보고 증명해보세요. 장담컨대 10번 중에 8번은 머릿속 지레짐작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치료를 하면서 봐온 바가 그러하고
디스턴싱에서 매달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봐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 지레짐작에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실제로 해보기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결국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고 행동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이 좋아져야지만 행동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울한 기분 속에서도 의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내 몸을 움직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나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언젠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말이 떠오르면 손끝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정말로 이 말이 사실인가? 정말로 그러한가? 내가 정말로 그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서만 선택을 할 수 있나?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을 머리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정말로 안 가능한가? 아마 열의 여덟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울함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와가지고 내 거실에 앉아 있을 수 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불청객들은 때때로 내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아쉽게도 우리 마음에는 주거 침입제 같은 게 없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도 제법 많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불청객이 왔다라고 해서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영위하고 싶은 형태의 삶에 다가가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 현실 세계와는 다른 마음속 세계에만 존재하는 아주 크나큰 자유입니다. 불청객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위협과 가해를 할 수도 없고 아무리 걔가 존재한다고 해도 나는 그와 무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에는 그러한 자유가 있어요. 우울한 감정을 가슴속 한 구석에 그대로 두고 손을 움직여서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발을 움직여서 산책을 하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웃사이드 인, 밖에서 안으로 움직이는 행동들을 하다 보면 감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즐거운 기분, 성취감, 조금 더 행복감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느껴지는 우울감과 무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나의 몸짓과 행동은 온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행동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그럼에도 마음이 힘들고 우울한 순간들에는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는 게 참 쉽지가 않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디스턴싱으로 매달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큰 용기가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 디스턴싱과 같이 전문가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 기법들을 활용해서 그런 기법들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또 다양한 조언들을 받아가면서 연습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는 나 혼자서 삶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보자 라고 하고 연습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디스턴싱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됐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또 다 같이 한번 토의도 해보고 저도 의견을 드릴 부분들은 댓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